안녕하십니까. 3부 유통 마케팅 1장의 세 번째 시간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케팅 전략의 마케팅 믹스로서 상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걸 4P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케팅의 전략의 핵심은 상품을 가격을, 유통을, 촉진 이 네 가지 전략이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는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알려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만드는 어떤 판매로 연결하는 활동이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사고 싶은 동기가 생기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구매 의욕을 높이는 활동을 촉진이라고 하는데, 일단 촉진 활동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일단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 촉진의 어떤 광고, 홍보, 어떤 인적 판매 이 개념보다 판매 촉진의 효과와 특징은 뭐예요? 판매 촉진, 어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이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광고와 달리 사은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할인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인데 어떤 매출과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 매출액이 일정 시간 가다가 판매 촉진 기간에는 뛴다는 거죠. 사은품, 그러니까 바겐 세일이라든지 그런 백화점의 기간에 그랬다가 다시 원 가격으로 판매 촉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매출이 하락됐다가 평상시보다 가기도 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해서 조금 상승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객의 직접 대량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 등과 등과 같은 다른 촉진 활동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는 거에 효과에 의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판매 촉진이 나오면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판매하는 고객에게 상품을 10% 할인해 준다. 그러면 가격을 10%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사은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간에 대량으로 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반응을 쉽게 알아볼 수도 있다. 판매 촉진은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재고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수요 공급 조절이 가능하다. 수요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프로모션 판매 촉진을 해가지고 수요를 확대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매출을 띄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프로모션은 요즘에 이제 프로모션을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판매 촉진을 어떤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고, 판촉, 인적 판매, 홍보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러한 프로모션을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떤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해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반할 때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그 수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품별로 소비자의 태도 변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믹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케팅 프로세스에 주목해 보면 제품 디자인에서의 가격 책정, 채널 선택, 구입 그리고 사용 얘기까지 소비자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종합적인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사업의 한 요소인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이 커뮤니케이션 믹스, 즉 광고, 판촉, 인적 판매, 퍼블리시티, 구전 효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요즘에는 프로모션을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하고 한다. 그래서 어떤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에서도 판촉팀, 어떤 뭐 이렇게 부서 명칭이 판촉팀 그러다가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의 명칭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명칭이 예전에는 뭐 예전에 회사에서 홍보실, 판촉실 뭐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판촉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회사의 부서 명칭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효율적으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광고로, 홍보로, 일단 프로모션으로, 인적 판매로 이렇게 알리는 부분을 통합해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MPR이라는 또 개념이 많이 PR이잖아요. PR 홍보를 PR인데 마케팅 PR이라고 해서 MPR. 그러니까 단순하게 PR이 아니라 마케팅 PR이다. 그래서 홍보가 마케팅 PR 이런 식으로 일단 부서 명칭도 바뀌고 용어들이 바뀐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판매 촉진의 전략은 크게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 있다.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 있다. 그러니까 판매 고객과 제조업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어떤 광고하는 방법, 어떤 알리는 어떤 판매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 중에 푸시 전략이라는 거는 일단 유통 채널 단계를 통해서 전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자는 유통업자에게,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풀 전략은 제조업자가 광고라든지 프로모션을 제조업자에게 하는, 유통업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푸시는 그러니까 이 유통 단계를 거쳐서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 풀 전략은 이런 유통 단계가 풀 전략은 이렇게 소비자에게 곧바로 전략을 수립해서 흐름이 이런 단계로 오도록 그렇죠? 다른 거죠. 그래서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은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으로서 푸시 전략, 풀 전략 이런 부분은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꼭 기억해둬야 되는 어떤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매 촉진 전략의 종류 수단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 이거니까 이거는 소비가 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거에 가깝겠죠. 풀. 중간상 판매 촉진은 푸시 전략이라고 되겠죠. 푸시 전략. 푸시 전략. 이유입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이 소비자 판매 촉진, 중간상 판매 촉진.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 게 뭐예요?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을 준다는 거예요. 샘플. 네? 그다음에 쿠폰을 줘가지고 이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게 10% 할인한다든지, 뭐 이렇게 제조업체나 도매상에서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리미엄은 10개 샀을 때 10개 구매 시에 하나를 더 준다든지. 10 플러스 1, 2 플러스 1, 뭐 이런 부분으로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소비자판 쪽. 그 다음에 리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깎아준다. 10,000원어치 사는 고객은 5%, 100,000원어치 샀을 경우에 뭐 10%를 깎아준다든지, 이 리베이트를 준다. 그 다음에 컨테스트는 이제 어떤 소비자 대상으로 뭐 경진대회, 가족사진 콘테스트 대회라든지, 뭐 누가 잘하는지, 그다음에 뭐 그 완구 같은 게 조립대회 같은 걸 조립하는 경진대회라는. 경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품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응모권을 위해서 뭐 어떤 소매점에서 구매국 대상으로 자동차를 준다든지, 구매한 고객들한테 경품 응모권을 제공해서 응모를 해서 뽑아서 일단 뭐 15일간이면 15일간 어떤 입점한 고객이라든지 구매한 고객들한테 응모권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자동차를 준다든지, 물론 이제 심지어 뭐 아파트를 준다든지, 수입 자동차를 준다든지, 이런 프로모션들을 뭐 소비자 대상으로 많이 유통업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너스 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할인. 가격 할인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후원해 준다. 그러니까 소매상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는 비용을 어떤 지급하는 거. 중간상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은 중간상에게 할인해 준다. 그 다음에 중간상 콘테스트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 해준다. 중간상의 어떤 그 판매장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판매원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뭐 트레이드 쇼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어떤 뭐 이렇게 사람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합동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발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뭐 어떤 일체의 비용을 어떤 뭐 중간상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떤 모델이라든지 경품 이런 거까지 같이 한꺼번에.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가용 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그다음에 단위당 고정비용법, 경쟁대항법, 목표가업법. 그러니까 촉진을 얼마나 할 것인가, 어떻게 촉진이라는 것은 어떤 소비자에게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잖아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은 비용과 연결되는 거죠. 광고도 비용으로, 홍보도 홍보비, 프로모션은 사은품을 주던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 관련. 그 다음에 인적 판매도 비용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 지출하는 거를 어떤 결정하는 것이, 가용 예산법은 여유 자금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한다. 여유 자금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거죠.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있을 때 뭐 한다.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의 5%를 판촉 비용으로 한다든지, 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매출액이라든지
예측된 미래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5%면 5%, 10%면 10%만큼 판촉 비용을 책정하는 거죠. 판매 책정을. 그래서 과거 매출액 비율법도 있을 수 있고 미래 매출 비율법도 있을 수 있겠죠. 단위당 고정비용법은 매출액 비율법하고 좀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격 변동이 심한 제품의 경우 판매 또는 생산 단위에 적용한다는 점인데 어떤 단위에 적용한다는 비용,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경쟁 대항법은 경쟁자에 대항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경쟁 관계 상황을 보고 옆집에서 옆집 경쟁점이 프로모션을 하면 나도 동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프로모션을 하면 경쟁점이 따라오기도 하고 목표 과업법은 촉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업을 분석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거다. 촉진 목표를 그래서 뭐 어찌됐든 판촉 비용을 100억 내에서 쓰겠다. 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과업을 분석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촉진 믹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각각 항목별로 특징, 장, 단점을 보면 광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TV, 라디오, 신문 광고, 모든 광고를 통틀어서 그런 광고를 통틀어서 광고인데 어떤 전달 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고 통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효과 측정이 조금 곤란하다 이런 점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광고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판매 촉진은 어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어떤 특정한 기간에 사은품을 주거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품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한 단기적인 자극책이다. 특정한 기간 내에 사은품을 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 근데 모방이 빠르다. 광고는 특별하게 광고를 제작한다든지 컨셉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똑같이 하기 어렵지만 사은품을 준다라든지 가격을 10% 할인해 주는 거는 바로 경쟁 브랜드가 경쟁점에서 나도 10% 바로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홍보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쇄물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 자체의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신문이나 TV에 홍보한다. 그래서 신문 광고에 나오는 광고가 아닌 기사로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 대신 단점은 어떤 언론 매체에서 안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러니까 통제가 쉽지 않은 거죠. 인적 판매는 판매 목적으로 1인 이상의 고객과 직접 하는 부분을 인적 판매라, 시식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인적 판매인데 방문 판매라든지 이런 것인데 즉각적인 피드백은 가능한데 비용이 과다하다. 속도는 만만하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각각 광고와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가 각각 조금씩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고객에게 알린 것인지 이런 거는 지시사 선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촉진사로서 광고와 이제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광고는 방송 광고 인쇄요. 어떤 카탈로그에 광고한다든지 구매 시점 광고에서 POP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광고가 되는 거고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거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준다든지 견본 샘플을 배포한다든지 전시회 그 다음에 환불금 리베이트 준다는 거죠. 함께 끼워 판다든지
그다음에 페이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환 보장하는 걸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문사의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의 좋은 우리의 홍보적 우리의 우호적인 기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기술 정보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 홍보 어떤 영상을 상영한다든지 소비자 자문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인적 판매는 판매 회의라든지 전화 어떤 마케팅을 한다든지 다단계 판매라든지 방문 판매 뭐 이러한 부분이 인적 판매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테일의 어떤 촉진은 이 리테일의 그러니까 이 리테일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촉진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오프라인 촉진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촉진. 이제 온라인상에서 촉진은 이제 거래가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보다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이 리테일의 개념을 먼저 보면 전자 소매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라든지 이 리테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B2C라고 우리가 보통 전자 상점이나 전자 쇼핑몰을 통한 직접적 판매 방식을 이 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리테일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모든 전자상업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B2B보다는 B2C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자소매의 판매 유통 방법으로는 단독 전자상점을 하는 방법, 단독 쇼핑몰, 전자쇼핑몰을 하는 방법, 아니면 전문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법, 아니면 요즘에는 포털 같은데 네이버 라이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 네이버 라이브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전용몰에 뭐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소상공인 전용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입점하는 거가 전자 상거래로 입점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다음에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수수료도 비싸지 않고 그 전문 쇼핑몰에는 네이버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면 막 네이버에 13%막 이렇게 수수료를 대가를 판매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고 입점을 해야 되는데 같이 삽시다 뭐 이러한 요즘은 쇼핑몰이 많이 다변화됐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요즘은 중고몰이지만 중고몰은 어떤 동네에서 뭐 중고 상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가 이제는 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상품까지도 어떠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많아진다는 부분을 우리가 뭐 주위에서 또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리테일링의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입지가 필요 없다. 비용이 이렇게 막 그다지 들지 않는 거죠. 점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잘 하려면 점포도 있으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점포 소매는 대형점과 불량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 리테일은 점포 없이 운영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절감된다. 주문에 제한 시간이 없다. 단점은 노하우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면 또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좀 간편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법적 문제와 미숙 및 능력 부족이 있을 수 있고 판매형 서비스 케어가 조금 곤란한 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점내 마진과 매가 스토어에 의한 압박이 있다. 어떤 그 쇼핑몰에 입점했을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입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리테일링의 적용 이용으로 전자우편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뱅킹이 잘 운영돼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리테일링의 판매 원칙은 고객의 편리성, 그다음에 고객 가치와 혜택, 고객에 대한 원가, 고객과 소통과 고객 관계, 고객 니즈에 대한 상품 부분 관리, 고객 특권, 이런 점들이 좀 선행돼야 되겠죠. 이 리테일링의 촉진 방법으로서는 이 리테일링 촉진 방법으로서는 인터랙티브 광고를 한다든지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팝업 광고를 하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동영상 광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고, 어떤 이 리테일을 하면서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방법들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판매 촉진은 마케팅의 어떤 핵심, 마케팅 믹스 핵심이 상품, 가격, 유통, 촉진인데, 여기서 촉진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을 알려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만들어 판매로 연결되는 활동을 어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다. 근데 판매 어떤 그 촉진이라고 하며 그 방법으로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프로모션, 인적 판매인데, 판매 촉진의 특징으로서는 이렇게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판매 촉진 기간에 매출액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또 판매 촉진이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보면 어떤 광고, 판촉, 인적 판매, 퍼블리시티, 구전효과 같은 걸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 이해하면 되겠고요. 판매 촉진 전략에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 있는데, 푸시 전략은 보통 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풀 전략은 일단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풀 전략인데, 판매 촉진에서도 어떤 판매 촉진을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판매 촉진은 소비자 판매 촉진이 있고 중간상 판매 촉진인데, 그 방법은 소비자 판매 촉진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매 촉진 예산의 결정 방법은 가용 예산법,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하는 부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대로 하는 방법, 단위당 고정 비용법, 생산 단위당 적용. 이 부분은 매출액 비율법과 좀 유사한 거죠. 경쟁 대항법, 경쟁점을 대응해서 판매 촉진을 하는 방법, 목표 과업법,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고, 판매 촉진 믹스는 어떠한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가 각각 이러한 특성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세부적인 수단으로서는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판매 촉진 부분만을 보면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품을 준다든지, 견본을 배포한다든지, 환불금을 한다든지, 끼어 팔기를 한다든지, 페이백제를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판매 촉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리테일링의 촉진은, 요즘에 이제 이 리테일링은 이제 워낙 많았던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니까, 마케팅 환경이 전환되니까 이 리테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테일의 전자상거래 장점, 단점은 뭐 여러분들이 저는 장점은 무점포 24시간 가능하고 주문 시간이 제한이 없다는 부분. 단점은 노하우와 기술이 부족하면 불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판매 후 서비스 케어가 어떤 택배 매너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반품을 하고 그런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단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리테일의 촉진 기법으로서는 뭐 일단 인터액티브 광고라든지 배너 광고, 팝업 광고, 동영상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이 리테일의 광고를 통해서 자사의 상품을 알려서 사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프로모션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프로모션 하는 부분이 어떤 온라인 프로모션을 또 독립적으로 또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어떤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뭐 어떤 그 전자상거래를 로 인한 어떤 그 매출액이 증가되고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인한 매출액이 증가되고 또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노출이 친근하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